여러분, 인생의 행복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할까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동의하시면은 크게 환호를 질러 주시면 됩니다. 직장 상사가 휴가를 갔을 때, 네, 갑자기 휴강이 됐을 때, 네, 체게바라를 만난 지금 이 순간. 네, 여러 순간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행되는 결혼식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MC를 초대하겠습니다. 체게바라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침내 열리는 따뜻한 결혼식의 사회를 맡게 된 MC 체게바라입니다. 네,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할 텐데요. 축하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처음 만나셨는데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조카를 돌보시다 두 분이 사랑에 빠지셨고요. 그리고 한 살림을 차리시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시지 못한 두 분께서 드디어 지금 이 순간 결혼식을 열게 됐습니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죽기 전에 가서 결혼 사진이나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처녀가 된 그런 기분. 애기 아빠도 그때서부터는 안 입던 양복도 막 끄집어내서 입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한날 한시간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부부는 참 멋있게 늙어간다.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아껴주면서 참 멋있게 늙어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먼저 도착하셨고요.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분이 아름다운 뽀뽀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연극 배우가 연극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축배가 빠질 수 없죠.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할까요? 시작! 건배! 네, 잘 따라하시네요. 네, 가수가 꿈이셨던 할머니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두 분이 퇴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머리 크신 분 뒤로 가시고요. 네, 찍을게요.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마침내 열리는 따뜻한 결혼식은 지난주 금요일 실제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갔는데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잔디를 보는데 두 가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잔디 위에서 메시랑 1대1로 맞짱을 뜨면 얼마나 처절하게 당할까. 두 번째, 이 푸르른 잔디 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결혼식을 열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원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께서는 쓸데없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삐딱하게 들렸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도 이랬을 겁니다. 그 경기장을 네가 어떻게 다 빌리려고? 저에겐 그렇게 들렸습니다. 과연 결혼식을 올리시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가 찾을 수 있겠어?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을 다 마련할 수 있겠어? 제 오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다라고 말했었던 사람은,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냐라고 말했었던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친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했고 제출해서
마침내 6만 6천석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많은 곳에 공문을 보내서 결혼식을 올리시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희가 수소문했고요. 결국 마산에서 결혼식이 꿈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과 거리 공연을 통해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쓸데없는 행동, 그리고 한심하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행동을 하냐라는 친구들의 말과 일부 어른들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기획사를 시작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자본금이 굉장히 적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결혼식을 선물해드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 돈을 써가며 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돈, 수익, 이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꿈과 도전입니다. 이 결혼식에 투입된 청년 스텝이 무려 110명입니다. 이 부부를 위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10명의 스텝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헐리우드 결혼식보다 더 많은 스텝이 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의 목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재능에 맞게 연출가, 자원 활동가, 배우, 축가를 부르는 가수로서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40년간 부부로 살아오셨지만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결혼식에 대한 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꿈이 아닌 한이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결혼식 당일날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것 정말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이 쓸데없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체계바라 기획사를 통해서 기획한 행사들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또라이 포럼, 체계바라 웅변대회, 저품격 토크 콘서트, 아프리카 청춘이다. 제목들만 보면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죠?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닙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어떤 새터미인 친구가 대화를 했었대요.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했죠.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새터민 친구가 다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무슨 영화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그 질문이 갖는 의미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남북 청년 토크를 기획했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꿈 이야기, 우리의 도전 이야기, 우리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랑 이야기,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며 너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를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청년 한 잔, 조금 더 소수의 인원이 같이 맥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면서 하하호 웃으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전거를 타고 임진각을 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북청년 운동회를 할 예정이고요. 11월 달엔 남북청년 페스티벌을 열 계획입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긴장되어 있고 대치되어 있고 서로 으르렁 싸웁니다. 마치 엑소처럼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통일의 씨앗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쾌한 방법으로요. 또라이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또라이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흩어져 있는 또라이를 다 모으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 율곡 이기가 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체게바라가 있습니다. 저는 또라이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800명을 모은 기분입니다. 창조경제, 저는 또라이 10만 명만 모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라이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가장 유쾌하고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청하세요. 불꽃 원정대 매년 5월 18일을 전후로 청년들과 함께 광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자와 우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생각하고 접근해봐야 할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유쾌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사회의 미래를 희망하고 싶습니다.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하며 내일 실행하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요, 근현대사 책을 조금 얕게 봤었는데요. 제가 넓고 얕아요. 그래서 얕게 봤었는데요. 많은 중요한 순간들에 청년들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3.1운동,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이 청년이었던 거죠. 지금 2014년도의 청년은 과연 어떠한 것의 주역일까요? 안타깝게도 위로의 대상, 힐링의 대상, 그리고 어떤 설득해야 되는 대상으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취업은 더 안 되고, 등록금은 더 비싸졌죠. 하지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힘은 변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제 마음속에 라이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닙니다. 바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3.1 운동의 주역 유관순 누나입니다. 네. 저는 유관순 누나가 하셨던 것처럼 용기 있게 실천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적을 잘 행한다라고 소문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한 청년이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마을의 어르신께, 어르신, 이 마을은 기적을 굉장히 잘 행한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왔고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기적은 자네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신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풀어낼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기적들을 실천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체게바라 기획사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이 순간 작은 기적들을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안 돼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제가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의 꿈의 실현이자 제 신념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꿈과 도전을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올바른 방향 위에 흘려진 땀과 눈물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획으로, 행사로, 여행으로 잘 담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하며 내일 실행하는 체계바라 기획사 대표 최윤현이었습니다.